잠깐만 가볼게요. 5.18이 이제 41주기가 됐거든요. 근데 딱 이맘때만 되면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5.18 관련해서는 저는 광주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5.18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게 올해 41년이 됐는데 포기하지 않아. 진짜 광주 사람들은 대단한 거라고 느끼는 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거기다가 뭐 발포 명령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진짜로 민간인들 향해서 막 옥상에서 기관총 조준 사격하고 막 그랬다는 게 이제 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이제 옥상에서 기관총 조준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심정적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야 라고 하고 5.18 계엄군들이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일 거야 라고 짐작은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5.18 민주화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계엄군들을 상대로 일일이 다 조사해서 증언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기관총에 뭐 M16이랑 뭐 M60 아니 M60과 M1. M60과 M1에 M1이 중요해요 여기서. M1에 그때는 M16 없었지 않았어? 아니 M16 M16 있는데 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중간에 그 설명을 좀 말씀하시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60은 기관총이고 대표적인 그 M1은 뭐냐면은 당시 경찰서에 있던 무기고를 시민군들이 털어서 사용한 게 M1 소총이에요. 그러면은 M1 소총을 가지고 시민군들이 먼저 발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방어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격을 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계엄군이 만약에 M1 소총을 사용해서 그 사격을 했다면 시민군들이 사격했다고 하는 M1 소총에 대한 그 군부의 주장, 신군부의 주장이 지금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M16인지 M1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M60은 군대 가서 그 M60 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살상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람보가 그 들고서 이렇게 그 쏴대는 기관총이 그건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반발이 엄청 세죠. 네, M60은 정말 땅에 견착하고서 흙으로 묶고서 나중에 쏴도 그 반발력 때문에 나중에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그 제11 공수에 대한 계엄군의 증언 보면요 이런 거야. 내가 장갑차에 있는 시민군을 저격을 했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목을 겨냥하신 거예요? 머리를 겨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겨냥해요. 원래 목을 겨냥해야 돼. 지금 그때 계엄군이어서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참여하면서 증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어떻게 거죠. 민간인한테 그렇게 전시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직접 목을 겨냥해서 쏘는 조준경 달아갖고 쏘는 거잖아요. 와 이건 금수마도 못한 새끼들이. 그러니까 참고로 그 M16은 월남전부터 거의 그 주요 사용되던 병기라서 우리나라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아마 그 거리에 있던 진압군들은 M16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광주에서 시민군들이 나중에 탈취해 쓴 총은 칼빈총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M1이에요. M1 칼빈이에요. 칼빈총이고 네네. 그 당시에 군인들이 썼던 건 M1처럼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M16입니다. 그건. 보도에 보면 M1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M60 기관총하고 M1 소총에 조준경을 달아 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시신도 지금 그러니까 5.18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실제로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뭐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기에 한 2,000명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번 증언에서 보니까 시신을 그냥 아예 시신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실종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진상규명이 잘 안 된 거죠. 공식적으로 지금 이게 사라진 시신 어떻게 보면 시신을 훼손한 거죠. 그것이 한 55구 이상 된다라고 좀 얘기 내용이 나왔고 특히 이제 그 일반 버스 관련해서 무차별 사격을 했었고 거기에 관련해서도 그 시신을 조금 훼손을 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군 생활했던 분들이 증언을 하고 계신데 그때 이 수뇌부라고 수뇌부라는 말도 수괴들 전두환 노태우 정우영 같은 친구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짜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검 관련해서 55구가 사라졌는데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는 것이 자기네들이 기록한 기록에 보면 그게 기록에 불치가 있는 거잖아요. 사망자는 몇 명인데 뭐 17명 사망했는데 시신이 11명 있었다. 그러면 그 6구의 시신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보니까 55구가 사라진 것이 나왔고 그렇다면은 공수부대가 자체적으로 안매장하는 어떤 조직을 운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진상규명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활동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JTBC가 큰일 했던데 김명국 같은 북한군 출신 탈북민인데 내가 5.18 때 내려온 사람이다라고 이제 거짓말한 게 이제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확정된 사실이 돼가지고 지만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주장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 네. 가짜인 게 지금 밝혀져서 네. 사실은 지금부터 유튜브나 어디에 북한군이 5.18 때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다 지워져야 되는 완전 왜곡된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올해 2021년에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건데도 상대방이 가짜 뉴스를 주장하면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건 진짜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수년 동안 지만원 등은 이걸로 돈 엄청 벌어 처먹었고. 그쵸. 그 말도 안 되는 뭐냐 그 뭐지 중국인가 뭐 어딘가에서 그 식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의 영상 그러니까 지금의 영상도 아니고 이 40년 전의 영상을 가지고 이 얼굴은 북한 군이다. 이 얼굴은 한국 사람 이걸 식별할 수 있는 장비로 자기가 찾아보니까 뭐 북한군이 몇 명 있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만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가짜 쉽게 설명하면 시민군 네, 당시 시민군 사진과 네. 지금 북한군의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는데 하나씩 따져보면 다 전혀 근거 없는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만원과 그 종편들이 지금까지 계속 한 10년 정도 써먹었던 게 뭐냐면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JTBC에서 인터뷰한 김명국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그 가명이지만 어쨌든 김명국이란 분으로 인용되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문제됐던 게 보랏빛 호수란 책이에요. 그게 이주성이란 그 탈북 소설가가 쓴. 근데 이 사람들을 JTBC가 그 추적해서 인터뷰해봤더니 보랏빛 호수에 나와 있는 진술도 이건 그 소설 형식이지만 이거는 넌픽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하거든요. 내 상상력을 가미했다. 그리고 김명국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북한에서 장산권매 쪽에서 서해안 쪽으로 왔고 서해안까지 온 후에 그 군인들이 행군해서 광주에 진입을 했고 50명이 그러니까 보트 2척을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작전이 끝난 후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육지를 넘어서 38선 넘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직접 여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 양심선언을 했는데 뭐냐면 내가 우리 조장한테 들었다. 북한에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광주에 간 적 없다. 근데 그 조장도 실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 허구가 지금 드러나서 지금까지 여기에 관련돼서 발언했거나 보도한 사람들은 빨리 사과 발언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증언하게 만들고 뭐 괴 무슨 민주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국민 앞에 특히 광주 같은 데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거든요. 이종명, 김순애 뭐 등등 김진태 등등 그러니까 이게 그 5.18 때 뭐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는요 제대로 사망자를 가려내기도 힘들고 오늘 그 방송 전에 5.18 때 유공자분 인터뷰를 바로 직전에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그냥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는데 못 듣겠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 완전 망가진 사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어디 끌려가서 고문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인간의 존엄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오진 세월을 산 사람들은 기본이야 기본.
내 가족이 총 맞아 죽기도 해. 그 수도 없이 그러니까 젊은 아버지가 한 30살 먹은 아버지가 결혼을 한 20대 중후반에 결혼해가지고 얘가 한 4살짜리밖에 안 되는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감력 없이 북한이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막 억지로 부추기는 새끼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얘기가 그거지. 세월호도 마찬가지인 거죠.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사회나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게 만들면서 이걸로 갈라진 국민을 뭔가 최소한 5.18에 대해서만큼은 경상도건 전라도건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놈들이 나쁜 건데 해년마다 이런 진상규명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발포 명령자를 찾지 못하는. 근데 참 발표 명령자가 그냥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를 찾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네. 그 인간의 존엄성, 생명을 잃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당한 사람들이 수천 명 존재하고 아직까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일절 사과나 하지 않고 끝까지 어문 소리만 하고 있고 방금 전에 김명국 씨 같은 사람 등장시켜서 자서전 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버젓이 지금 골프 치고 다니는 모습 보면 역사라는 게 정말 정의가 살아있나라는 의심을 들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아까 푸나님 맨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역사가 항상 진일보하고 발전하잖아요. 진상규명을 통해서도 지금 조준사격까지 했다는 것도 밝혀냈으니까 조만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정말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발표 명령을 누가 했는지 아마 백일화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M1, M16 이야기인데 현장에 직접 있었던 군인이 댓글창에 그 댓글을 써주셨어요. 본인이 썼던 건 M16이라는데 요 기존 보도에 M1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군대 있을 때 K1 썼거든요. 저도 K1 썼습니다. 요거 네, 짧은 거 빼는 거. 돛다 뺐다 하는 거 그거 잘 몰라요. 그 확인에 대해서. 근데 어렸을 때 광주에서 봤던 그 칼빈총이라고 하는 게 카빈총이죠. 그게 M1 카빈 하고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개예요. 카빈이. M1 카빈하고 M1 뭐 레전드인가 뭐 두 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나무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개머리판이. 그 총이죠. M16은 사실상 아마 훈련소에서 한두 번 쏴봤을까? 사격할 때? 아니 저는 이제 M16을 썼는데 그러니까 왜 푸나님은 K1을 썼냐면 특수부대는 K1을 써요. 접이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최초로 썼던.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일반 그 군 보병들은 M16을 사용하다가 약 87, 8년경서부터 우리나라 K2로 바뀝니다. K2. 그래서 요즘 아마 K2. 요 접는 거. K2는 개머리판이 접어져요. 그렇죠. M16은 접어지지 않고. 근데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하시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호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18 진상규명 이야기 할 때 광주 오적이라고 불렸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광주 오적,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박준병, 미국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에 의해서 3인자 정도 됐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증언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금. 근데 그게 그쪽의 뉘앙스를 보니까 정호용 씨가 상당히 중대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뉘앙스가 있더라고.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면 사실 누가 봐도 본인만 인정 안 하는 거지 발포 명령자는 전두환인 걸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발적으로 총을 쐈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군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먼저 쏴버린 거잖아요. 정호용의 캐릭터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군부 핵심 중에서 그 1212 사태가 났을 땐 신군부 핵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멤버긴 했지만 그리고 전두환에게 그 소위 그 사석 같은 곳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 당시로 그 다음에 약간 막말한 걸로 전두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캐릭터. 하지만 군부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정호용을 국방부 장관도 시키고 나중에 뭐 육군 참모총장도 시키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직위가 가장 그 중요한 임무를 했던 신군부 입장에서는 그 특수전사령부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광주에 갔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용이 직접 그리고 전두환도 갔다. 그래서 아마 당시 전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약에 이분이 그 진실을 밝히는데 만약 일조하는 증언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신군부의 논리를 만약에 계속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몽둥이 맞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실 고백하고 죽는 것이 그게 우리 제일 첫 실망했던 게 인간으로서. 김종필 이 양반 돌아가실 때 가장 실망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비밀들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네. 사라지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있는데. 최규화가 제일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 아. 근데 그 5.18 진상 규명조사위원회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이 발포 명령한 자를 찾기 위해서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2만 명을 전부 조사하는 걸 목표로 한대요. 자료는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투입됐는지는 자료로 있는데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다 소환할지는 의문이지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2만 명을 다 조사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그럼 그중에는 일반 명령 개통이 없는 일반 병도 있겠지만 주요 장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누가 총을 쏘라고 했는지 찾아내는 것이 이 작업은 정말 힘들겠지만 대단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가 자기 국민들, 무장하지도 않은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만드는 그 책임자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냥 정말로 교수형에 처해야 될 만큼의 죄를 지은 거거든요.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이 특별위원회 여기서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화해하고 재발 방지하고 이런 내용들을 국가에 보고서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정호용 이런 양반들 나와가지고 진실을 좀 얘기해줘서 이거 처벌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총 누가 쏘기로 했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 못 쏘게 막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이니까 죽기 전에 좀 정말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국민의힘의 초선들이 5.18 때는 직접 못 내려가고 한 일주 땡겨서 광주 내려가면서 광주에 사과한다고 하는데 전두환 씨 집 앞으로 가세요. 연희동 가셔가지고 발포를 누가 했는지 밝혀라고 1인 시위라도 하시면요. 진정성 인정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그래서 계엄군이라고 하는 놈들이 총으로 발포를 시작하면서 광주 시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일반 민간인한테도 그냥 목을 향해서 겨누어서 조준사격했다 그랬잖아요. 헬기가 쏴버리고요. 오늘 이번에 나온 증언 중에 그 금남로에 보면 도청이 있고 그 도청 앞 광장이 분수대가 있고 이게 로타리식으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 중에 제일 컸던 건물이 전일 빌딩이라고 굉장히 등치가 큰 건물이 있어. 근데 그 금남로에 있는 건물에 아예 그냥 기관총을 놓고 그냥 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왜? 총알이 날라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직접 쏜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상태면 이거는 분명히 누가 이걸 발포를 하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일반 군인이 민간인들한테 조준사격을 했던 짓거리는 기억을 못하면서 이야기를 안 하면서 민간인들이 총 들었다고 폭동이다. 북한이 개입했다. 김대중이 사주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서 정권 잡은 새끼들이잖아요. 만약에 살상명령이 없다면 사격을 어떻게 되냐면 군대에서는 공중을 향해서 먼저 쏘거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발을 향해서 쏴야 돼요. 그러니까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다리 쪽 하반신을 그 겨냥해서 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목을 향해서 쐈다는 얘기는 그냥 저기 시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라는 명령이거든요. 그거는 같은 민족끼리는 할 수 없는 짓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시신 훼손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무작위로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어린 아이들한테도 물론 이게 드라마라서 픽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어린 아이들, 일반 그 여성분들한테도 아무 이유 없이 사격을 해가지고 문제 일으킨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솔직히 저희가 제가 80년생인데 제 친구들은 그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나 잘못하면 못 태어날 뻔했어. 우리 엄마 아빠 그때 광주에 계셨었어. 막 이런 말을 쉽게 그냥 농담하듯이 했는데 그 자체가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는 나 죽을 뻔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어떤 북한군의 소행이었다, 뭐 시민의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 2번, 3번 상처를 주는 것이다 생각 좀 하고. 예. 자, 5.18 진상규명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5.18이 일어난 건 1980년이고요. 6.25가 일어난 건 1950년이에요. 30년 텀밖에 없잖아요.
지금 2021년입니다. 41년 지났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세월호 7년 지났는데 진상규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건 진짜 속도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지은 자들이 역사적으로 단죄 받지 않으면 똑같은 일은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사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이유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공감력 때문이거든요. 나아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한마디 더 드릴게요. 박근혜 탄핵 촛불 때 쿠데타가,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 좋은 호재가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그거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들은 뭐하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5.18과 연관 지어보면 5.18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따지고 물어야죠. 그렇게 좋은 거를 김무성이가 스스로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물고 늘어져서 언론에 논란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이건 문제죠. 역사가 반복되게 만들면 안 되고 그 역사의 잘못된 반복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 세력을 바꿔내고 민주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잘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이 방송 못할 뻔했는데 조준사격 해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